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런 유기화합물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기름 또는 용매에 녹아요. 아주 쉽게 여러분 매니큐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그 손톱이랑 발톱에 그 패션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꾸미는 거. 매니큐어 같은 거 칠하면은 그 물로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왜냐면 유기화합물이니까. 이거는 물에 안 녹고 기름이나 용매, 아세톤. 여기서는 아세톤을 사용하죠. 기름이나 아세톤을 녹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유기화합물이 물에 안 녹지만 인간에게 노출이 되면 우리 세포 내에 지질, 리피드, 이 지질층에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 내에 흡수되면서 환경 호르몬과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뭐라 그랬어요? 생식 독성. 생식 독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생리대가 문제가 있으면 기저귀도 꼬마 아기들 있죠? 애들 기저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사한 제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만드는 기업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조금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우리 삶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거, VOC에 대해서 생리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 모두 한 번씩 고등학교 때 알았던 거니까 한 번씩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환경 내에서 오염물질이 이동되는 거예요. 환경 내에서. 예를 들면 환경엔 여러분 물, 토양, 대기 세 가지로 있습니다. 워터, 에어, 소일 이렇게 계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염물질들은 이런 세 가지를 넘나듭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순환이 되면서 대기 오염물질이 물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토양 오염물질이 대기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환경에서의 오염물질, 난류 및 순환류, 열정 및 바람, 순환류, 분자 확산에 의해서 물에서 공기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물과 토양 사이는 열정 및 바람, 순환류, 이류 및 난류성 분산, 침전 및 침투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문장으로만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이동이 되는지 요거를 그림으로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 그림인데, 자, 이걸로 잠시만요. 에어, 소일, 워터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크게 환경의 계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면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계면에서 오염물질들이 계면을 넘나드는 거죠. 넘나들어서 수질에 있던 게 대기에서도 발견되고요. 대기 토양에 있던 게 물에서도 발견되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에어하고 소일 관계를 볼게요. 자, 토양에 있는 게 소일과 에어의 계면을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갑니까? 이게 증발로 넘어가게 되죠. 베이퍼라이제이션으로 증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에 있는 게 토양으로 흡수되죠. 업섭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가 됩니다. 인필트레이션이요. 대기에 있는 것들이 토양으로 침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물질 특징으로 토양과 대기 상태에서 물질들이, 이런 계면을, 오염물질들이 넘나들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이랑 물 한번 볼게요. 디솔루션이죠. 이게 토양에 있는 물질들. 예를 들면은, 토양에 어떤 오염물질, A라는 오염물질이 쏟아졌습니다. 토양에 누출됐어요. 그럼 토양에 있는 그 물질이 토양 깊숙이 점점 흡수되고 침투돼가지고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수에 용해되면서 그 지하수가 강으로 나가게 되는, 해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용해입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게 토양으로, 고체로 흡착이 되는 거죠. 흡착.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예를 들면 토양이나 이런 물과 육지와의 계면에 탁 달라붙는 거, 이런 흡착되는 것들, 그리고 토양 입자에 흡착되는 것들, 이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물하고 대기 상태에도 있죠. 물하고 대기 상태도 똑같이 물에서 대기로 가려면 증발이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대기에서 물로는 흡수 상태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아주 일반적인 물질, 오염물질이 계면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좀 풀었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 대기 환경은 건조 퇴적에 의해 공기, 물 및 공기, 토양, 계면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기타 이동은 식물의 증발산, 도시 및 산업활동, 인간이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들에 의해서 기타로 오염물질들이 계면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제가 뒤에 이렇게 좀 더 써놨습니다. 뒤에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 경계 내부의 질량 축적 속도, 이걸요 여러분 뭐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일단 먼저 읽어본 다음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스템 경계 내부의 질량 축적 속도.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경계면이라고 할게요. 경계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면을 뒀을 때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네모칸 안에서 질량이, 오염물질의 질량 또는 어떤 질량이 축적되는 속도입니다. 축적되는 거,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 경계 내부로의 질량 유입 속도, 유입되는 거죠. 거기에서 시스템 경계 외부로의 질량 유입 속도, 유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뺐어요. 그런데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뺀 다음에 내부에서 생성되는 거를 더해주면은 이 바운더리, 시스템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질량이나 어떤 것들이 축적돼서 점점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본적인 공식이라기보다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공식으로 저희가 막 씁니다. Q에다가 C1이 들어와서 Q인데 C2가 나가고 생성되는 건데 반송이 돼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막 써요. 되게 복잡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요거의 기본 원리는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는 거 빼고 내부에서 생성되는 걸 더해준다,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수질이라고 칠게요. 수질. 하수 처리장이라고 치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하수 처리장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 처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나중에도 좀 배울 건데요. 생물학적 처리라는 얘기는
오염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염물질이요, 이 미생물의 먹이에요, 먹이.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밥을 먹으면서 미생물들을 점점 성장을 하겠죠. 그럼 그 계속 성장한 걸 우리는 어느 정도 폐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일정한 농도로 존재하게끔 저희가 이 시스템 내부에서 반송을 시켜줘요. 계속 일정 농도로 유지하게끔. 그러면서 일정 농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일정 양만큼의 미생물이 그거를 흡수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폐기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데, 이게 생물학적 처리의 기본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오염물질이 하수가 들어와요. 하수가 들어오면은 이 미생물이 하수 안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이 하수를 오염물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미생물이 먹으니까 기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질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나가겠죠. 처리수. 이 처리가 된 만큼, 이 오염물질이 없어진 만큼 이 미생물은 성장을 하겠죠. 밥을 많이 먹은 거니까. 그 미생물을 일부 폐기시켜주고요. 이 미생물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반송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들 합니다. 폐기는 너무 많이 자랐으니까 없애는 거고요. 반송하는 거는 이 미생물을 일정 농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환시켜준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오염물질이나 또는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런 시스템 내에서 축적되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모두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거 빼고, 그리고 내부에서 생성되는 거를 더해준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은 우리 뒤에 나중에 계속 이것들을 이용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것들, 이동 현상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들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수환경에서 오염물질은 주로 수리학적으로 유발된 난류 및 순환류, 그리고 열정 및 바람으로 유발된 순환류, 그리고 분자 확산에 의해 물, 공기 사이 계면으로 수송이 된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토양 사이 계면 이동은 수리학적, 열정, 바람, 이런 걸로 유발된 순환류, 그리고 이류 및 난류성 분산, 침전 및 침투에 의해 일어난다. 대기 환경에서는 분무 입자, 분진, 에어로졸, 비산먼지, 기타 오염물질은 강우 및 강설, 침강, 우박, 풍식 및 침적이 없을 때 건조퇴적에 의해 공기, 물, 그리고 공기, 토양 계면으로 이동을 한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물질 전달, 공기랑 물 사이.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에어하고 소일하고 워터하고 세 가지 계면의 물질, 오염물질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본 거 있죠. 그 그림만 기억을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물질 전달은 주로 증발과 흡수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볼까요? 한번 여기 공기랑 물. 공기랑 물. 증발과 흡수죠. 자, 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그림만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유용한 물리화학적 관계를 파악을 해보면,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고려하고자 할 때는 분배계수하고 증기압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금 한번 분배계수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 나온 거, 위에 나온 말 중에 뭐 층류, 난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층류는 뭐예요,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유체가 규칙적으로 유선상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층류입니다. 규칙적으로 유선상의 운동. 난류는 뭐예요?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죠. 소용돌이가 생겨서 어떻게? 불규칙하게. 반대니까 불규칙.
운동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층류랑 난류를 우리가 이제 뭐 층류는 그래 뭐 규칙적으로 간다, 난류는 불규칙하게 운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 상태를 봅니다. 에너지 상태. 이 난류에서는 에너지 상태가 계속 소모성이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소모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대기 쪽에서 아마 많이 배울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층류, 난류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 확산.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아까 위에 나온 얘기라 잠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해 서로 다른 농도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영역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왜? 같은 농도가 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분자 확산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된가요? 농도 9배가 높을수록. 이 얘기는 뭐냐면 농도 차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분자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증가. 자, 서로 다른 농도 분포를 나타내는 영역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분자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도 차이가 클수록, 농도의 기울기가 클수록, 농도 9배가 클수록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러면은 분자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이 이제 분배계수네요. 분배계수. 자, 이 분배계수인데 요거 분배계수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간단한 다른 것 좀 설명하고 할게요. 분배계수랑 관련된 거. 옥타놀 물 분배계수 KOW. 이 O가 옥타놀이에요. 옥타놀 물 분배계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투수성 또는 친수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 KOW가 뭐냐면은 CW분의 CO. 물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물에 녹아있는 물질의 컨센트레이션, 농도분의 옥타놀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입니다. 물에 있는 것분의 옥타놀에 있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분배계수라 그랬죠. 자, 이게 분해깔때기라는 건데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보면은 훨씬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둥그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물하고 옥타놀을 넣습니다. 물하고 옥타놀을 넣고 어떤 오염물질을 넣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넣습니다. 그럼 그 오염물질이 여기에 녹아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녹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물 쪽에 많이 녹아있느냐, 옥타놀에 녹아있느냐, 이거를 비율을 보는 겁니다. 비율. 자, 이거 이어서 할게요, 다시.